2007년 데이비드 베컴이 MLS에 왔을 때 그의 목표는 단순히 축구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리그를 바꾸고 이곳이 진지한 무대임을 세상에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곳을 거쳐갔지만 이 전설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은 이렇습니다. 제가 손흥민에게서 보고 있는 것은 역사적인 분기점입니다. 이보다 더 단호할 수 없는 선언입니다. 전문가들과 분석가들은 LAFC의 역사, 그리고 어쩌면 MLS 전체의 역사가 공식적으로 두 개의 뚜렷한 시대로 나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 이전과 손흥민 이후입니다. 그리고 이를 직접 겪어본 베컴이야말로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라고 단언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 선수가 이토록 즉각적이고 전면적이며 거의 모든 질서를 뒤흔드는 영향력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단지 골이나 어시스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팀의 화학작용 전체를 바꾸고 리그 전체의 번영 공식을 다시 쓰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데이비드 베컴 자신의 렌즈를 통해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진실을 직시합시다. 베컴은 가차없이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이전의 냉혹한 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손흥민이 오기 전 LAFC는 많은 잠재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공격력 면에서는 중위권 팀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리그 득점 12위였습니다. 하지만 오티움 버거트의 세부 데이터에 따르면 가장 경악스러운 수치는 그들이 기회 창출 능력에서 20위, 즉 꼴찌였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패스 마스터 중 한 명이었던 베컴은 이 숫자의 위험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축구에서 그는 강조했습니다. 기회를 만들지 못하는 것은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그것은 완전히 막힌 플레이, 창의성 부족, 아이디어 부재를 의미하며 상대에게 극도로 쉽게 간파당한다는 뜻입니다. 상대는 단지 몇몇 게임만 봉쇄하면 LAFC의 기계는 즉시 멈춰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라커룸에 들어섰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지만 베컴은 그것을 과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치가 그냥 증가한 것이 아닙니다. 베컴이 분석했습니다. 그것들은 수직으로 치솟았습니다. 12위에서 LAFC는 총 득점 1위로 곧장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핵심, 손흥민을 다른 스타들과 구별짓는 지점입니다. 꼴찌였던 20위에서 그들은 기회 창출 능력 부문에서 리그 4위로 도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체 분석의 핵심입니다. 많은 빅 플레이어들이 여기에 와서 스스로 골을 넣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천재성의 순간들로 팀을 짊어집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와서 그라운드의 나머지 10명을 몇 배는 더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기회 창출에서 20위에서 4위로의 그 상상도 못할 도약이야말로 진정한 월드클래스 선수의 시그니처입니다. 그는 단지 마지막 피니셔가 아닙니다. 그는 플레이 전체를 작성하는 사람이자 모든 공격의 총괄 설계자입니다. 그 변화는 그의 동료 데니스 부앙가를 통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데니스 부앙가를 보십시오. 베컴이 지적했습니다. 훌륭한 선수죠.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합류한 이후의 숫자를 보십시오. 그는 10골을 더 넣었습니다. 그는 방금 MLS 역사상 최초로 3시즌 연속 20골 이상을 기록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최고의 스트라이커들 곁에서 뛰어본 미드필더로서 베컴은 이 폭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존재는 부안객의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상대의 모든 수비수, 모든 수비 시스템이 손흥민에게 빨려 들어갑니다. 그들은 그에게 더블팀, 티인, 수비 혹은 트리플팀까지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부안가가 활용할 수 있는 광활한 공간, 즉 대로를 만들어냅니다. 부안가 자신이 말했듯이 그들은 완벽하게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한 공간을 열어줍니다. 손흥민은 패스로만 어시스트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자체로 어시스트합니다. 이 시너지는 리그 역사상 가장 무서운 연전 중 하나에 불을 붙였고 LA 데일리 뉴스는 이를 위대한 해트트릭의 비라고 불렀습니다. 9월 14일 데니스 부앙가가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불과 나흘 뒤인 9월 18일 이번에는 손흥민이 자신만의 해트트릭으로 응수했습니다. 그리고 파괴적인 순환을 마무리하듯 10일 뒤인 9월 28일 다시 부앙가가 공을 가져갔습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베컴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감입니다. 이것은 최고 수준의 화학작용입니다. 이것은 활성화되어 최대 출력으로 작동하는 공격 기계입니다. 손흥민이 해트트릭을 기록했을 때 그들이 서로의 시그니처인 카메라 세리머니를 흉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라커룸에서의 절대적인 결속력,
진정한 우정을 보여줍니다. 손흥민은 전술적 수준뿐만 아니라 승리의 정신력과 순수한 축구의 기쁨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설일 뿐만 아니라 인터 마이애미의 구단주기도 한 데이비드 베컴에게 경기장 위에서의 영향력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클럽 구단주로서 그가 공유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를 가장 감명 깊게 하고 진심으로 존경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는 나탄 오르다즈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LAFC 아카데미 출신의 빛나는 재능인 나탄 오르다즈 군이 2029년까지 클럽에 머무는 초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왜 그가 그런 거대한 약속에 서명해서 했는지 아십니까? 연설에서 그가 말하길 손흥민 같은 위대한 롤모델에게 매일 배우기 위해 머물고 싶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겁니다. 베컴이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것이 유산입니다. LAFC의 어린 선수들은 더 이상 최고로부터 배우기 위해 지구 반대편 유럽으로 날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LAFC가 최고의 선수를 바로 그들의 라커룸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손흥민은 클럽 자체의 다음 세대 스타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을 훈련시키며 그들의 형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가치는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어떤 우승 트로피보다도 더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업적인 영향력, 즉 데이비드 베컴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는 분야입니다. 저는 글로벌 스타가 이 리그에 미치는 힘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스탠포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9월 14일 경기가 그 증거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평균보다 9,000존 18명의 관중이 더 입장했습니다. 그것은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오직 손흥민이 뛰는 것을 직접 보기 위해 돈을 내고 티켓을 샀다는 의미입니다. LAFC에 대한 언론 보도량, 국제적인 분석 기사들이 모든 플랫폼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컴 효과 2.0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수준입니다. 베컴이 인정했습니다. 단순히 유니폼 판매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중계권 계약, 국제시장의 면밀한 관심, 리그 전체의 브랜드 가치가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흥민이 뛸 때 한국 팬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프리미어리그 팬들, 가장 까다로운 시장의 팬들까지 MLS를 진지하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29개 클럽 모두에 배를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베컴은 비공식적인 왕위 계승이자 역사적 위상에 대한 총평으로 자신의 분석을 마무했습니다. 2007년 저의 임무는 문을 열고 기반을 닦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에 MLS가 하나의 선택지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그는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MLS를 목적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위상은 이것입니다. 베컴이 말했습니다. 그는 단지 이곳의 온 스타가 아닙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 자신의 최전성기에 이곳에 와서 절대적으로 지배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을 격상시키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LAFC 최고의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빠르게 MLS 전체의 가장 귀중한 자산이자 얼굴이며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역사의 다음 장을 쓰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베컴의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손흥민의 영향력은 어디까지 갈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